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한 명의 한국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나일강을 향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도와 만나기 위한 자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렇게 뜹니다. 이집트 방문, G20 참석, 인도와 회담. 그런데요, 이걸 그냥 외교 일정, 사진 찍는 순방이라고만 보면 진짜 중요한 장면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지금 세계 지도 위에서 중동과 인도라는 두 개의 축 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요. 이번 이집트와 인도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한국이 수출 좀 더 해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제조 기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고 그 선 한가운데에 한국이 신뢰의 기술자로 서는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중동? 그건 석유 얘기 아니야? 인도? 인구 많고 IT 잘하는 나라지. 우리랑 무슨 상관?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세계은행, 코트라, 각국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와 인도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유로 동시에 한국을 찾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를 제조 인프라 허브로 업그레이드해줄 기술 파트너로, 인도는 미중 사이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전략산업 동반자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집트부터 가볼게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수에즈 운하를 한번 보세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이 좁은 물길 하나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목줄입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운하를 통과합니다. 이 운하가 잠깐 막히기만 해도 유럽 물가, 글로벌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계은행과 여러 해운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 뒤에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핵심 물류 허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 자료를 보면 자신들의 강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군사력 중 하나,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SC 지원을 통한 제조 물류 허브, 중동,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잇는 관문.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정부와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사이 한국은 이집트에서 철도, 지하철, 현대, 로템, 발전, 송전, 인프라, 신행정수도, 통신 케이블 프로젝트, 방산 협력,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가 우리의 미래 인프라를 맡길 외국 파트너를 고를 때 한국이 이미 여러 번 손을 들어본 상태라는 거죠. 이번에는 인도로 가봅시다. 인도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1위, 경제성장률 상위권, IT 강국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비동맹에서 다중정렬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편에도 완전히 붙지 않고 모든 편과 동시에 손을 잡겠다. 미국과는 인도 태평양 전략, 군사해군 협력, 러시아와는 에너지 무기, 유럽과는 기술 시장, 그리고 이제 한국과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도 외교부 한국 외교부의 양자관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약 55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는 이걸 단순히 외국 기업 유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도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해줄 파트너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을 가진 그러나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하지 않았던 나라라는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인도 입장에서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유럽 강대국, 지금 패권을 쥔 미국, 또 다른 거대국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기술은 있으면서 강압적 기억은 없는 파트너입니다. 이건 인도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집트는 왜 굳이 한국을 찾았을까? 왜냐하면 이집트 주변을 보면 이미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러시아의 원정 군사 협력, 유럽의 에너지 이해관계, 이렇게 큰 손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이집트 정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 비용 속도는 유럽, 미국보다 효율적. 과거 식민 지배 강압적 정치 개입이 없음. 문화적으로도 아랍아시아와 연결된 공감대. 실제로 현대 로템의 카이로 지하철 사업, 한국 기업들의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내 공장 설립 논의,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이야기되는 신행정, 수도, 에너지,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하나씩 뜯어보면 이집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서구처럼 지배하려 들지 않고 중국처럼 모든 걸 우리 품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함께 설계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후보 중 하나가 한국이다. 세계은행과 코트라 분석에 따르면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를 중동, 아프리카 제조 허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동차 부품, 전자, 철도 시스템, 방산 정비 라인이 들어간다면 그 순간 한국은 이집트의 공장 설계자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공사 몇 개 따내는 문제가 아니죠. 한 나라의 산업 구조 설계에 한국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번엔 인도 쪽 반전을 볼까요? 인도는 이미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를 구성하고 유럽과도 깊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전략연구소 ORF 같은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기술 파트너를 고를 때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한국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파운드리 모두 핵심 플레이어. 배터리 전기차 ESS에서 글로벌 상위권. 조선해양 LNG선, 군함, 잠수함 등 기술력 상위. 방산, 자주포, 미사일, 레이더 등에서 빠르게 성장. 인도는 지금 자국의 해군력, 조선, 방산우주, IT를 동시에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중국처럼 경쟁자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적인 기술 파트너로 보입니다. 인도 외교부 공식 자료에서도 한국과 인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번 G20, G7 계기 정상회담에서 인도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는 사실은 그냥 예의상 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지만 지금 인도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국 한번 제대로 와서 큰 그림을 논의하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 인도, 한국 삼각 구조 속에서 한국을 어디에 둘지를 인도가 스스로 선택하려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이집트 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장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카이로 지하철철도 현대화. 현대 로템과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온 사업. 현지 언론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열차 납품이 아니라 부품 국산화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SC존, 이곳을 중동 아프리카 제조 허브로 만들기 위한 K팩터리 한국형 제조 클러스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는 한국의 제조 시스템을 우리 산업단지의 모델로 보려 합니다. 신행정수도, 에너지, 교통 인프라. 카이로에서 이동하는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안에 한국 케이블통신 스마트시티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부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순방에서 중동 협력 비전샤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가자 난민 $10,000,000 인도적 지원을 이집트를 통해 집행합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히 돈 좀 주고 공사 좀 해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방산, 인도적 지원이 한 패키지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를 깔끔하게 깔아줄 기술자, 우리 공장을 설계해줄 엔지니어, 우리 안보와 인도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줄 파트너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인도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인도는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익숙한 시장이 됐습니다. 인도 정부 한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55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최근 각종 자료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인도와 한국은 이런 분야에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인도는 대규모 IT 인력과 시장을 갖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 배터리 생산 기지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인도양을 둘러싼 해군 전략을 키우고 있고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잠수함 함정 건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사례처럼 인도 역시 장기적으로 잠수함의 군력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함정 잠수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인도는 이미 우주 발사체 위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은 누리호 위성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인도 양동부가를 잇는 우주통신 네트워크를 이번 세대 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G20, G7 계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런 협력 분야를 다시 확인했고 인도 총리는 한국 대통령에게 인도로 와서 더 큰 틀의 협력을 논의하자고 초청했습니다. 이건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인도가 한국을 장기적인 구조 설계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까요? 미국은 지금 중동에서의 에너지 안보 구조 재편, 인도 태평양 전략, 동북아에서의 동맹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이집트 중동과 손을 잡고 동시에 인도와 전략 관계를 강화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걸 관리하기에는 이제 전 세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점점 신뢰할 수 있는 중간 설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중동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방산을 맡아줄 파트너, 인도 태평양에서는 공급망 기술 안보를 나눠 맡을 파트너, 한국이 이집트에서 에너지, 인프라, 방산, 인도적 지원을 묶어서 움직이고 인도와는 기술 제조 방산을 묶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연결 허브로 쓰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중동 인도 동북아를 잇는 보이지 않는 선 위에 한국이 중간 노드로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중국은 이미 이집트에서 각종 인프라, 신행정수도,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인도와는 국경 분쟁 경쟁 협력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건설 능력을 앞세웠지만 최근 몇 년간 부채 문제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이 중국보다 작지만 더 섬세하고 유연한 파트너로 들어오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스마트폰 앱 각종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인도 전략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도는 긴 호흡으로 중국과 다른 길을 가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즉 글로벌 사우스의 시선을 볼까요? 세계은행, UNDP, 각국 언론들을 보면 한국은 이런 이미지로 자주 묘사됩니다. 전쟁 폐허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미국, 중국 어느 한쪽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 기술 강국이지만 여전히 개발의 기억을 가진 나라. 이집트, 인도,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한국은 먼저 성공해본 선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단순히 돈이나 기술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었는지 그 경험을 같이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집트 방문, 인도와의 회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교는 바로 이 선배로서의 한국, 설계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